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법인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그 손자녀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돼서 외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굉장히 난감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은요. 이걸 함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의 대계, 100년 대계,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자자손손 플랜.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고 종합부동산, 종합소득세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또 하면서 세금마저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어서 나중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렴주구를 행행하더라도 100년 동안만큼은 적어도 세금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NGP 플랜을 통해서 가수금을 많이 넣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한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회사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외관법인이 만약에 된다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외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회계감사 법인의 줄임말로서 주식회사 중에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가족투자 법인으로 남고 싶은데 남의 이목을 끌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외관법인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법인이 된다면요, 회계감사 비용도 연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것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습니까? 회계감사 받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외감 법인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다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법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단 직전 사업년도 총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 되는 큰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NGP 플랜에서 이 정도 되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전 회계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NGP 플랜 가족투자 법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외부 회계감사 기준이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이 네 가지 기준 중에서요 2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은 외부 회계감사 법인이 돼가지고 외관법인이 돼서 비용하고 또 남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과연 이 4개 중에서 2개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자산이 120억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회사가 성장하게 된다면 도달 가능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가수금을 많이 넣고 투자를 많이 해서 10년, 20년이 된다면 12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외부 회계감사 법인이 되는 조건 하나는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되겠죠. 앞으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요. 도달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수금 부채를 7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자산이 120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수금은 70억 원을 넘겨도 되는 그런 조건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부채 기준이 70억 원 되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좀 넘는다 하더라도 총자산이 120억 원이 안 된다면 결국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겠죠. 다음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연단입니다. 연단이 매출액 100억 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그 NGP 플랜에서는 극도로 달성하기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가수금 자체를 몇십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투자해서 매출액이 과연 100억 원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투자 수익을 100억 원 내기는 힘들다. 또한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연도별로 나눠서 실현시키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기준 100명이 될 수는 없겠죠. 가족투자 법인인데 기껏해야 두세 명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투자 법인으로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절대로 종업원이 100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외부 회계감사 법인 대상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총자산만 이것도 설립한 이후에 한 10년, 20년 지나야만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절대로 외관 법인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현재까지 400여 편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노하우를 배우셔서 수억 원 내지 아니면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는데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외관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유한법인을 설립할래요. 유한회사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유한회사거든요. 왜 유한회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도 외부 회계감사 법인 기준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조건이 5개 중에 3개 이상이 충족돼야만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보다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가 외관법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세 번째는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네 번째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말에 사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충족돼야만 외관법인으로 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면 절대로 외관법인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주식회사로 주로 하는데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어떻습니까?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유불리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서 설립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유와 경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요, 소유와 경영 분리가 어렵습니다. 지분이 있는 사원 중에 대표이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결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요.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만은요.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고 이사 감사 등 임기가 상법에 따라서 최대 3년, 의사결정 기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요. 이사수가 좀 적죠. 이사회가 없고 감사도 필수가 아닌 임원의 임기는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필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의위원회 임기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종신 임기도 가능하면서요.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채 발행이 자유롭습니다. 주식 발행도 자유롭습니다. 주식은 자유롭게 또 거래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은 불가합니다. 외부 자금 유치가 불가능하죠. 정관으로 또 지분을 양도 불가로 지정하게 된다면요. 지분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때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도달할까봐 유한회사를 굳이 설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도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커진다면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가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건대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가 딱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가족투자 법인이 외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돈을 좀 내면 되겠죠.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외부 회계감사 법인 지정에 따른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가령 자녀가 3명인데 한꺼번에 법인을 만들었다가 이것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이 된다면요. 자녀별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준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외부 외관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산가라면 정말로 고민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 많은 고민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대계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절세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9월 달이요. 2024년도 9월 달은 9월 6일 금요일, 그 다음에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강남역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제게 3만 원을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하고 참석 회차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강남역 5번 출구 197m 부근에 그 공간이즈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했을 때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NGP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